과학개론 정기철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상 메모리라는 즉 사장의 마지막 부분, 또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의 가장 마지막 부분, 가상 메모리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virtual memory라고 합니다. 근데 책 160쪽을 보시면 딱 한 페이지로 virtual memory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부터 설명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거의 뭐 한 챕터, 최소한 한 섹션이 필요한 내용인데 분량의 한계상 또 컴퓨터 과학 개론이라는 교재 특성상 한쪽으로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상 메모리라는 것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당장 실행하는 부분만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보조기억 장치에 둔 채 동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달리 설명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요. 근데 내 메인 메모리는 1GB 밖에 안 되는데 메인 메모리는요 2GB짜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네, 2GB의 용량을 필요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메인 메모리가 1GB만 있으면 실행을 못하겠죠. 프로그램 로딩조차 못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B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B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요 정도 크기의 프로그램인데 요 B1이라는 어떤 부분, 그 프로그램이 B1이라는 부분만 막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B1 부분만 쭉 프로그램의 일부만 로딩해서 실행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 B2가 필요하다면 B1을 빼내고 그 자리에 B2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한다면 실제 내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도 더 작은 메모리를 가진 컴퓨터에서도 실행이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진 게 가상 메모리입니다. 즉 가상 메모리라는 건 virtual main memory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를 virtual하게 추상적으로 가상적으로 확장해서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해서 한다는 거죠. 일단 그 개념을 가지시고 지금 이 설명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 예전에 윈도우즈,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많이 쓰니까요. 윈도우즈 10이 나오기 전에 예전에 운영체제를 쓸 때 많이 보셨던 화면일 겁니다. 이름하여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디스크 조각 모임이 뭐죠? 실제 하드디스크에 예를 들면 하나의 파일이 있는데 파일이 디스크가 예전에 배웠죠.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파일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저장이 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하나의 파일이 조각조각 나서 여기는 뭐 하나의 파일 첫 번째 부분, 여기는 두 번째 부분, 여기는 세 번째 부분, 즉 하나의 파일을 잘라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에 저장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보조기억 장치에서는 하나의 파일이 물리적으로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요. 논리적으로는 사용자에게는 하나의 파일이 말 그대로 하나의 파일이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하나의 파일이 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조각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각이 나 있으면 실제로 이 디스크는 디스크 헤드가 이렇게 있죠. 디스크 헤드와 디스크 로테이션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죠. 파일이 조각 나 있으니까 왔다 갔다 움직여야지 된다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조기억 장치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파일이 조각 나 있으면 디스크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하나의 파일로 물리적으로 붙여주는 것을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하고요. 윈도우즈 10부터는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디스크 조각 모음이 수행되어서 뭐 이런 화면을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쓰는 윈도우즈 운영체제도 보조기억 장치는 물리적으로는 파일이 떨어져도 된다고요. 논리적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준다는 거죠. 운영체제가. 그런데 이제까지 배웠던 분할 관리 기법, 파티션 기법, 이제까지 정적 분할, 뭐 가변 분할 이런 메모리 관리 기법을 설명을 드렸었죠. 예전에 썼던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들의 가장 기본 가정은 그겁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메인 메모리 상에서. 왜 보조기억 장치에서 파일은 떨어져도 되는데 메인 메모리 상에서 프로세스는 왜 꼭 연속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이 질문부터에서 나온 게 바로 페이징이라는 관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페이징이라는 관리 기법을 드릴 겁니다. 지금 갑자기 가상 메모리를 설명하다가 페이징이라는 메모리 관리 기법을 왜 설명하냐면 가상 메모리라는 어떤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페이징이라는 메모리 관리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페이징이라는 관리 기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페이징은 우리 책이 있죠?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책에도 페이지 단위로 나뉘죠. 그 페이지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게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 기법 중 하나인 페이징 기법이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 A라는 게 있으면 이 A라는 것을 일정한 크기의 페이지 단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0번,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또 정해진 사이의 페이지. 우리도 책도 한 페이지가 정해진 크기가 있죠. 그래서 정해진 크기의 페이지들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서도 책의 특정 부분 이야기할 때 몇 페이지 몇 번째 라인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근데 무식하게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무식하게는 제일 처음부터 몇 번째 라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페이징 기법을 쓸 때는 몇 페이지 몇 번째 줄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우리 페이징이라는 메모리 관리 기법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페이지 단위로 나누고 그 페이지 안에 몇 번째 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그래서 프로그램은 페이지로 나뉘어요. 그러면 실제 메인 메모리에도 그 해당하는 페이지가 로딩이 되겠죠. 근데 로딩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프로세스들마다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걸 운영체제가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이놈은 이런 겁니다. 요 표가 의미하는 것은 프로그램 A의 0번 페이지는 1000번지부터 저장된다. 페이지의 1번 페이지는 2000번지부터 저장된다. 요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페이지 맵 테이블이라고 하기도 해요. 지금 현재는 메인 메모리에는 프로그램 A의 0번 페이지가 1번 프레임에 저장되어 있어요. 동일한 크기의 블록들인데 프로그램 관점에서는 페이지라고 이름을 보통 치고요. 피지컬하게 메인 메모리에서는 프레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메인 메모리가 0번 번지부터 이렇게 쭉 있으면 제일 위부터 0번 프레임, 1번 프레임 이렇게 매긴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로딩된 거는 0번 페이지가 1번 프레임에 1번 페이지는 2번 프레임에, 그 예를 들어서 2번 페이지는 프레임 4번 프레임에 저장을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놈이 페이지 0번,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요. 이걸 중간에 어떻게 완충하냐? 페이지 테이블에 정보를 담아둡니다. 즉 프로그램 A의 0번 페이지는 1000번지부터 1번 페이지는 2000번지부터 2번 페이지는 어떻게 되나요? 4000번지부터 이렇게 로딩되는 프레임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또는 프레임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또는 실제 물리적으로는 페이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이렇게 관리하는 게 페이징이라는 겁니다. 사실 페이징이라는 관리 기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왜 시작을 했죠? 가상 메모리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설명을 또 이해하시려면 또 다른 걸 또 설명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데요. 컴퓨터에 어드레스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주소 공간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컴퓨터가 아주 작은 컴퓨터여서 1024바이트, 즉 1kb죠. 1024바이트밖에 없어요. 그럼 1024바이트의 메인 메모리를 가진 컴퓨터라면 어드레스 버스, 예전에 버스 이야기할 때도 한번 드렸었는데 어드레스 버스가 라인이 몇 가닥 있으면 될까요? 저는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바이트 단위로 액세스 할 거면 요게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즉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요게 1바이트라고요. 1바이트면 8비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0번지부터 3번지까지 4개의 주소가 있다라는 말은 어드레스 라인이 2비트만 있으면 되죠. 00번지, 01번지, 10번지, 11번지. 요 놈은 이진수입니다. 그래서 이진수 2비트를 가지고 있으면 0에서 3까지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어드레스 버스는 2가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드레스 버스 2가닥만 있으면 4바이트를 어드레싱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24바이트가 있으면 똑같은 개념인데 4바이트라면 2의 2승이어서 2가닥의 어드레스 라인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1024바이트는 2의 10승이죠. 그럼 어드레스 버스 10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버스가 10가닥이면 1024바이트의 메인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32비트 머신이라 그러면 어드레스 버스도 32가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의 32승 바이트만큼의 메인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근데 2의 32승이라는 말은 2의 30승 곱하기 2의 2승이 되는 거죠. 2의 2승은 4니까 4 곱하기 2의 30승. 2의 30승 그러면 킬로 메가 기가가 되는 거죠. 2의 30승은 기가입니다. 그래서 총 4기가바이트만큼의 메인 메모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4기가바이트? 이게 왜 안 나오나? 4기가바이트. 그래서 내가 32비트 운영체제를 쓰면 또 하드웨어도 32비트짜리면 4기가바이트의 메인 메모리밖에 못 쓴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걸 생각해 보죠. 내 메인 메모리는 4기가바이트예요. 근데 어드레스 버스를 64비트 어드레스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소 공간은 2의 64승을 만큼의 바이트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64비트 어드레스 버스면. 근데 물리적으로 메인 메모리는 4기가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어드레스는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어드레싱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4기가를 제외한 나머지 용량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두면 되겠죠. 뭐 그런 개념이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가상 메모리를 앞에서 설명드린 페이징이라는 기법으로 제가 생각해도 지금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페이징이라는 관리 기법은 페이지 단위로 나눠 쓰는 거고 페이지 단위로 나눠서 메인 메모리를 관리함으로써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페이지들이 떨어져 있어도 된다. 또는 어떤 페이지가 떨어져 있어도 된다. 왜? 페이지 맵 테이블이 그 페이지 번호를 물리적인 프레임 번호로 전환을 시켜주니까 그렇게 페이징 기법만 이해하시고 실제 그 페이징 기법을 활용해서 가상 메모리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그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메인 메모리 용량보다 더 큰 용량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을지 사실 걱정됩니다. 제 설명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이해하셔야 될 내용은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앞에 설명이 너무 미진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 컴퓨터에 2개의 프로세스가 떠 있다고 쳐보죠. 프로세스 1번과 프로세스 2번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놈은 진짜 피지컬 메모리입니다. 피지컬한 실제 메인 메모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지컬 메모리는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메모리를 0번 프레임부터 쭉 해서 14번 프레임까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프로세스 1번은 3개의 페이지로 나뉩니다. 0번, 1번, 2번. 그런데 각각이 로딩된 프레임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각 프로세스의 페이지가 물리적으로 어떤 프레임에 로딩되어 있는지를 저장하는 정보를 페이지 테이블 또는 페이지 맵 테이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들마다 페이지 맵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프로세스 1번의 페이지 맵 테이블, 요 놈은 프로세스 2번의 페이지 맵 테이블이라고요. 그래서 0번이 5번 프레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5번 프레임에는 프로세스 1번의 페이지 0번,
프로세스 12번에는 프로세스 1번의 페이지 1번, 프로세스 프레임 14번에는 프로세스 1번의 페이지 2.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 페이지가 이렇게 떨어져서 로딩이 되어 있었다고요. 이게 페이징이라는 것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페이지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세스의 라지컬한 관점, 라지컬하게는 페이지만 고려하면 되거든요. 페이지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페이지 맵 테이블이 그 완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논리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논리 주소란 말은 우리 페이징 기법을 설명드렸죠. 페이징 기법은 주소를 매길 때 페이지 번호와 그 페이지 내에서의 줄수, 그걸 옵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와 옵셋으로 나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0번 페이지의 뭐 세 번째 줄이라고 쳐보죠. 요 부분이요. 그래서 0번 페이지 세 번째 줄이란 말은 아까 페이지 넘버는 0번이고 옵셋은 세 번째 줄, 뭐 이런 셈이에요. 우리가 책에, 오프라인 책에서 설명할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페이징에서는 주소를 페이지 번호와 그 페이지 n 안에서의 줄수, 그걸 옵셋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소가 구현돼요. 그걸 논리 주소라고 하면 페이징 시스템에서의 물리 주소는 옵셋은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0번 페이지가 5번 프레임에 로딩되어 있어요. 그러면 0번 페이지가 5번 프레임에 로딩되어 있으면 5번 프레임의 세 번째 줄이라는 옵셋은 똑같잖아요. 근데 페이지 번호를 프레임 번호로만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페이지 맵 테이블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페이지 번호가 0번이면 이놈을 5번으로 바꿔주는 게 어드레스 바인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드레스 바인딩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가변 분할 메모리 또는 고정 분할 메모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어드레스 바인딩이라는 게 페이지 번호를 프레임 번호로 바꿔주면 된다. 어떻게? 페이지 맵 테이블의 도움을 얻어서. 페이징이라는 것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런 페이징이라는 메모리 관리 기법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되니까 그 떨어져 있는 것을 더 극단적으로 해서 메모리에 두지 않고 보조 기억 장치에 페이지를 두는 게 버추얼 메모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1쪽을 보면 실제로 가상 메모리를 만드는 기법은 꼭 페이징 기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징 기법 또는 뭐 세그멘테이션 기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상 메모리를 제공하는데, 뭐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듯 합니다. 일단 설명이 있는데 뭐 설명 필요하시면 읽어보시고요. 위에 요구 페이징, 디맨드 페이징이라는 것도 박스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요구 페이징이라는 것은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 예전 관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쓰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디맨드 페이징이라는 기법은 가상 메모리라는 기법이 생기기 전에, 이전에 생겼던 방법이고 지금은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뭐 혹시나 필요하시면 설명을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가 4장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설명이고요. 162쪽부터 뭐 계속되는 설명이지만 요약과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꼭 요약과 연습 문제 각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인 경우에 제가 윈도우즈 10을 쓰고 있어서요. 가상 메모리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는 보시면 내 PC에 가서 오른쪽을 눌러서 속성을 보시면 제 컴퓨터는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16GB가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중에 조금 이제 하여튼 16GB의 피지컬한 램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메뉴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을 누르면 지금 어떻게 왔죠? 내 PC에서 속성해서 들어온 이 창입니다. 여기서 고급 시스템 설정을 누르면 말 그대로 고급이죠. 여기에서 뭐 컴퓨터 이름, 하드웨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고급이라는 탭에서 이게 성능 파트에 설정을 가시면 됩니다. 성능 파트를 보시면 가상 메모리라는 게 있죠. 이 설정을 누르시면 여기서도 또한 또 고급이라는 탭을 누르셔야 돼요. 여기서 가상 메모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이라고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가상 메모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컴퓨터는 지금 가상 메모리를 쓰지 않는 상황인데 이 체크를 지우고 뭐 본인이 원하는 가상 메모리를 쓰시면 돼요.
근데 피지컬한 메모리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는 가상 메모리를 쓰실 필요가 없죠. 하여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요 링크를 영상 하단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 링크를 보시면 가상 메모리를 윈도우스 10 운영체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저보다도 설명을 충실하게 잘해줍니다. 쭉 보시면 가상 메모리의 단점 이런 것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꼭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다음 시간에 안녕.